자, 밑에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li 요소를 만들고요. 그 내부에 당연히 a 들어가겠죠. 저는 js 이벤트라고 쓰겠습니다. .html 이벤트 처리. 자, 마찬가지 HTML 문서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넘버링을 안 썼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거 011로 할게요. 자, 위에 건 어차피 테스트여서 그냥 따로 안 썼다고 치지만 얘는 그래 써줘야겠죠. 자, 내용. 자, 마찬가지로 기본 내용으로 일단 쓸 거고요. 자, HTML 문서, 그 다음에 레이어 영역과 자, 스크립트. 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빠져나가서 JS src 안에다가 파일을 쓰겠습니다. 자, 보시는 형태에서 자, 이벤트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벤트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벤트 그럼 뭐예요? 흔히 주변에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어떠한 행사,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황처럼 웹 문서에서 특별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마우스 클릭이겠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클릭을 하면 페이지를 이동한다던가 뭐가 해야 된다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로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 또는 마우스가 벗어났을 경우, 또는 키보드에 뭐 포커스 처리되거나 포커스를 잡혔다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블러라고 하거든요. 블러 처리됐을 때, 또는 내가 마우스를 어떤 화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또 키보드를 누를 때, 키보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를 누를 때, 뭐 눌렀다가 올라갈 때 등등등등 이렇게 쓰게 하겠죠. 자, 마우스 또 컨트롤 할 때 마찬가지. 또 마우스 휠을 움직일 때, 또는 마우스 휠이 아니라 나는 브라우저의 스크롤을 움직일 때, 또 따지면 브라우저의 화면의 크기가 변경될 때, 자, 이런 것들, 내가 최초에 그냥 HTML, CSS 디자인 그냥 찍혀놓은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물론 조치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뭔가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내가 마우스가 움직일 때 어떤 캐릭터 점점 막 쫓아다니고 싶거나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캐릭터 눈 하나 딱 있는데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눈이 오른쪽 따라가고 위로 가면 위로 따라가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 이렇게 드래그하고 했는데 이렇게 표시된 이거 자체도 따지면 이벤트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마우스를 대표적으로 많이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마우스, 키보드, 브라우저, 타블렛, 터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자체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만들고 그것에 따른 어떤 기능들을 쓰게끔 몇 가지 내용들을 처리하는 형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자,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기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CSS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CSS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셋과 커먼 CSS 일단은 뺄게요. 일단은 빼고 자, 저는 CSS 안에다가 src로 자, JS 파일 이름 똑같이 쓰겠습니다. 똑같이 011 이벤트라고 써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CSS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다가는 복잡한 뭐 내용을 쓰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UL 자체는요. 가로값 한 500픽셀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로 주겠습니다. 자, 적응을 하신 분들은 500픽셀이라고 안하고 사실은 알림 같은 걸로 쓰겠죠. 그 다음에 패딩을 이용해서 살짝 넣어주도록 하고요. 계속 쓸 테니까 32 알림으로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처리되게 하고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당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인지는 저도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li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li에다가도 저는 가로값 100% 넣고요. 높이값은 오토로 줄 건데 자, 패딩을 위아래 약간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도 살짝 넣어주는 게 낫겠죠? 0.5 REM 정도로.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똑같이 이용해서 패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마진 버텀 아래쪽으로 약간의 공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밑에다 선 하나 더 주도록 할게요. 보더 버텀 1픽셀 자, 1픽셀보다 REM으로 0.5 REM 자, 솔리드 위에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이니까 흰색으로 만들어서 구분 짓도록 하고요. 자, 내부에 들어갈 글씨 자, 색깔도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일단 잠깐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해당하는 내용을 돌아가서 저는 봤더니 자, 지금처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보면 자, 분리기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분리기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을 자, 논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겸사한 마진 패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없애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UL에 들어가는 마진도 없애겠습니다.
자, li에 들어가는 것들도 마진 버텀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인 마진은 없애지 않았으니까 마진을 없앤 다음에 쓰겠습니다. 자, 리셋 CSS를 안 쓰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좀 귀찮기는 하겠죠. 자, li에 마우스 올리는 것 자체는 일단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를 생각을 해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큼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색깔을 살짝 넣어주도록 해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가락 모양도 나오면 좋을 테니까 커서 포인터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A나 이런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글씨 색깔도 수정할게요. 글씨 색깔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저는 기능 하나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i에다가 클래스 이름 하나 붙일게요. act라는 이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HTML에서는 클래스 이름인 act를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 저는 CSS로 미리 클래스 act라는 이름을 붙여서 act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쓰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다가는 저는 act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박스 섀도우가 들어가서 0.5rem, 0.5rem으로 약간의 번짐을 쓸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배경 색깔은 위쪽에 만들었던 컬러랑 좀 유사하게 자, 어떤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대로 쓰면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을 테니까 조금 진한 계통의 색깔로 써주도록 하고요. 자, 이것을 바깥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안쪽으로 쓸 거니까 inset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자, 클래스 act act를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되겠죠. 자,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박스 안에 보더 레디우스로 0.1 rem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림자 너무 진하니까 조금만 줄여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정이 다 끝났다면 해당하는 여기 li에 들어가는 act는 지우겠습니다. 원래대로. 자, 내용 정리해 보시고 이제 JS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UL 해버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UL에다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UL에다가 자, 이벤트 리스트라는 이름을 하나 새겨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JS에다가는 변수 evt.list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document.get elements by class name get elements by class name 해서 아이고 점 왜 찍었지? 써주고요. 이 중에 순번 자, 그 내부에는 li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evt li 사실 이걸 ul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evt list가 아니라 u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밑에는 evtli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evtul에
원래대로라면 get elements by tag name 해서 li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각각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뒤에 안 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지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ildren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자식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구형 브라우저 일부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아이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evtli의 스타일. 자, 순서가 빠졌군요. 0번째에다가 스타일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더는 자, 이 픽셀 솔리드 샵 주면 첫 번째 하나에다가만 색깔을 주는 걸로 처리가 돼서 확정이 되겠죠. 자, 임시로 테스트를 했을 때 해당하는 여기 li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를 입력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래쪽 이곳에서 순서를 입력하면 그 순서에 맞게끔 반영이 된다. 자,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쓸 거 아닙니다. 이거 쓸 거 아니니까 테스트 했으니까 필요 없고, 자, 여기 보면 마우스를 클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냥 가장 보편화된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벤트라는 기능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li에다가 요 li에 저는 첫 번째에다가 라고 대놓고 쓸게요. 자, 그래서 li 자 0번째 한글로 쓸까? 첫 번째에 클릭했을 때 클릭 시 자, 뭘 쓸까요? 배경 색상을 변경해보자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그냥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냥 툭 찍었을 때 바뀌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클릭시라는 거는 이건 이벤트죠. 이걸 이벤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클릭한 다음에 변경하는 거죠. 이 점을 잘 보세요. 자, 클릭시 배경 색깔을 변경해라. 자, 이거.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에 이벤트 발생 시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씁니다. 자, 첨부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벤트가 리스너가 뭐예요? 발생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정확하게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자, 네이버에다가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죠. 사전 띡. 자,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자, 듣는 사람, 청취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어떠한 것을 처리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뭐 리스너, 받는 쪽 여기 있죠. 받는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클릭이 처리된 쪽 이런 얘기예요. 이벤트가 발생한 쪽.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어떤 이벤트가 클릭. 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발생이라고 하는 건요, 자, 선택자가 있고요. 선택자에다가 자,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씁니다. 요 add 이벤트 리스너를 그냥 이벤트 발생이라는 메소드 이름이에요. 자, 그때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이벤트 종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려고 하는 아이가 도대체 뭐예요? 당연히 클릭을 했을 때 라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벤트 종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런 이벤트 종류가 발생을 했을 때 뭘 할 거냐, 뒤에는 컴마 수행할 기능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함수로.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뒤에다가는 컴마 이렇게 펑션을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괄호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함수라고 볼 수 있지만 앞에 점이 들어갔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기능으로 썼으니까 이 아이를 우리는 소위 메소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메소드는 함수예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 내부에 뭔가 처리를 하고 컴마 뭘 했습니까? 다시 이 뒤에 기능이, 이것도 다시 함수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죠. 자, 이때 이 함수가 그냥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수 첫 번째 있는 a라는 게 발생하고 이 발생의 시점이 되면, 소위 말하는 시발점이 되면 함수 b라는 걸 수행해라 라고 발생합니다. a가 발생 조건이 되어야 b를 수행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소위 콜백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콜백이냐? 뭐합니까?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를 다시 와 기능 처리에 함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호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펑션이 콜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뭐 펑션 콜백이든 콜백 펑션이든.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났을 때 어떤 이벤트 클릭을 했을 때 1번 해결, 그 다음에 2번 배경 색깔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기능을 수행하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딱히 함수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 자체로 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벤트는 수행을 합니다. 바로 수행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할 건데 라고 하자면 해당하는 이 i에다가 일단 지금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스타일 점 배경색이라고 그랬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라. 어떻게? 몰라요.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쓰시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게 요 첫 번째 거죠. 클릭해 볼게요. 툭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적용됐습니다. 해당한 이 아이를 찾아서 봤더니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도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우리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헥사 코드로 썼지만 실제 적용된 케이스는 RGB 코드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색깔을 어두운 걸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제가 아무거나 썼나봐요. 자, 그래서 툭 클릭을 했더니 색깔 바뀌는 거를 너무 가볍게 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